사포 처음에 들어가실 분들은 800이나 1000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표면 정리예요. 건담에 립본을 칼로 잘랐을 때 게이트라고 해서 네. 하얗게 뜬다든가 뭐 게이트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네. 아까도 설명했지만 관절 움직일 때 그런 게 튀어나오면 걸리죠. 그럼 도색이 까지는 원인이 되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문든다 그러면 사포를 하는데 잘못하면 여기까지 같이 물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안 달라면 반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넓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잡을 때도 손톱으로 눌러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네. 사포질을 이제 끝냈는데 네. 그럼 다음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이제 도색이 이제 입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서페이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페이서 전후를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기존에 제가 이제 칠해줬던 이게 마쿠트 에우라는 피지예요. 네. 이거는 서페이서 작업을 한 겁니다. 회색 서페이서를 올린 거고요. 이건 어제 사포 작업을 하셨던 엔트리 그레이드 그 퍼스트 건담 가슴 쪽이죠. 이 제품을 가지고 회색 서페이서를 올리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 저 한번 봐도 될까요? 이렇게 표면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매끈하고 부드러워요.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예요. 매끄럽게 칠한다는 게 오늘의 관점입니다. 아, 사포질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게 남았나요? 갈수록 순차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도색을 하다 보면 사포는 쉽고 갈수록 목선이나 뭐 데칼 작업을 계속 이어갈수록 도색이 쉽고 네, 그래서 오늘은 도색을 시작할 겁니다. 도색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공방장님, 네. 이제 사포 작업이 끝나고 네네. 서페이서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네네네. 제가 서페이서는 알아요. 네네. 그럼 도색을 시작하기 앞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이제 서페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회색 서페이서, 블랙 서페이서, 화이트 서페이서. 그 다음에 서페이서에 필요한 이제 공병, 도료를 담는 공병이 필요하고 네. 신너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데요. 그럼 제가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회색 서페이서. 네. 여기 보면 10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천방 사포에 가까운 곱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방수가 1000방, 여기 보면 1500이라고 써 있습니다. 블랙은 1500, 네. 화이트도 1500 써 있는데 요거보다 이게 더 곱고요. 이게 네. 좀 거칠다고 보는데 1000방도 거친 게 아니고 요거에 비해서 거친 것 뿐이에요. 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쓸 때는 회색 서페이서 1000방을 많이 쓰고요. 내가 칠하고자 하는 곳이 만약에 외형 도료에 따라 서페이서도 틀려요. 네네. 오버코팅 하시는 분들은 블랙 서페이서를 씁니다. 화지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오버코팅 하실 때 정확하게 서페이서 용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화이트 서페이서는 보통 원색 도료 칠할 때 많이 써요. 내가 칠하고자 하는 도료가 회색, 뭐 파란색, 빨간색 종류다 그러면은 네. 회색 서페이서보다는 화이트 서페이서를 쓰시는 게 훨씬 발색이 좋아요. 아. 그래서 오늘 엔트리 그레이드 보면 파란색, 흰색, 빨간색 원색 도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회색 서페이서보다는 화이트 서페이서를 사용할 거예요. 아, 저 공방장님, 네. 서페이서 지금 여러 가지 종류를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정확한 용도가 어떻게 되죠? 서페이서는 사포 한 면을 가려주고 네. 그 다음 기본 도색을 칠하는 외장 도료를 차폐를 많이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적인 역할이에요. 아, 저 이해한 것 같아요. 네네. 약간 파운데이션, 네, 여자 맞아요. 화장할 네, 때 맞아요. 파운데이션 같은 거군요. 기초 작업을 잘 되기 위해서 밑색을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정말 필요한 도구네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연습은 회색 서페이서도 써보고 그레이 서페이서도 쓸 건데 네. 주로 외형 본 작업 들어갈 때는 이 화이트 서페이서를 뿌릴 거예요. 그럼 제가 도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도색을 시작하기 전에 도료 설명보다는 신너에 대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신너요? 네네. 자, 제가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많이 쓰는 신나, 라카 신나예요. 라카 신너. 네, 라카 신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레벨링 신나라고 있는데 얘도 락하고 얘도 라카 신나예요. 같은 라카 신나인데 네. 레벨링 신나에는 리타더마일드라는 건조 지연제가 들어가 있어요. 건조 지연제요? 네, 이거는 유광 도색할 때 좋은 도료예요. 그래서 건조가 천천히 될수록 유광 도색할 때 좋아요.
광택이 좀 오래 가고요. 건조가 빠르면 그만큼 광나는 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할 때 라카 신라도 써도 되지만 유광도료 하신 분들은 레벨링 신라도 쓰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떤 거 사용하실 때는 유광도료 도색이나 뭐 그냥 일반 도색할 때 편하게 쓰려면 레벨링 신라를 쓰시면 되고요. 네. 보통 밀리터리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카 신라를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일단 신라가 들어가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본 도색을 칠할 수 있는 거, 아까 사셨던 거 네. 핑크, 레드, 뭐 미드나이트 블루를 사셨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도색 들어갈 때 도료를 타면서 정확하게 도료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도료예요. 네. 도료지만 어떻게 신라에다 조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기본 도료는 그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도색이 끝나면 네. 마감제예요. 마감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마다 다 성분도 틀리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무광 마감은 무광이 나고요. 반광 마감은 반광 나고, 유광은 유광이 나요. 그래서 네.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뿌릴 무광 마감제예요. 되게 많네요. 네네. 엄청나게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네. 도료병이에요. 도료병. 네. 도료를 탈 수 있는 병, 신라를 탈 수 있는 신라병. 이게 가장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은 약병 쓰시기도 하는데 약병보다는 전문으로 나온 도료병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약병은 눈금 있는 거는 조색하실 때 다른 조색. 색과 색을 섞을 때 그때 쓰시는 거고, 그거는 오늘 뭐 혼합해서 쓰는 건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시면 그때 정확하게 약병을 가지고 어떻게 도료를 혼합을 하는지 네. 이거는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료가 엄청 다양한데 네. 이 재료를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도색을 해야 되는 거죠? 에어브러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에어브러시인데요. 네. 화주법을 이해하시면 도료를 이걸 한번 뿌려볼 거예요.